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금요일 극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를 회복하게 했었던 미중 무역 협상 재개였지만 결국 완전한 협상의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는데요. 게다가 두 나라는 차관급을 중심으로 양측이 머리를 맞대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또 폭탄을 터뜨리기도 했었죠. 미국이 먼저 선공을 했고 중국이 여기에 보복했습니다. 서로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이번 주에 부과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7월 6일 첫 관세 부과 그리고 8월 23일에 두 번째 관세 부과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서로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맹공을 멈추지 않습니다. 협상의 제스처에 대해서는 협상에 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지만 중국을 향한 맹렬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공청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밀고 당기기 같은 노이즈의 시선이 뺏기기보다는 본질에 주목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언론에서는 일단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화 재개 내용부터 배경부터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경기 하강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국면이고 미국 측에 섣부르게 대응하고 섣부른 맹공을 했다라는 정치권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역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인데요. 미국이 중국 측에 정제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6월 이후에 중국 쪽에서 했던 일들입니다. 관세 인하, 업종별 외국인 투자자 제한 완화 또는 폐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또 구글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영토 확장을 용인했던 부분들이죠.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추가 관세 부과를 압박하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중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발언으로 중국 쪽에 계속해서 맹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의제 설정이 나오게 되면서 중국 쪽에서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의제 설정은 이렇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각종 보조금의 지급을 축소하라. 철강과 알루미늄의 생산 능력 과잉을 해소하라.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를 중단하라. 미국산 재화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구매하라.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라라는 이러한 5가지 사항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1월 30일에 있을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쪽에서 무역 협상, 무역 전쟁을 끝내는 로드맵을 짤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었는데요. 11월 6일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그랬던 만큼 미중 무역 협상과 또 북한의 비핵화를 매듭 지으면서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거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성과로 미국 국민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하는 그러한 시점인 것인만은 분명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세 부과를 시행했고요. 앞으로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조기 종결하게 된다면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재개될 것이다. 이것이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까지 모두에게 좋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미국이 2,000불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의 협상을 통해서 분쟁을 완화하게 된다면 차선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하네요. 혹시 이렇게까지 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 쪽에서 추가적인 보복을 실시하게 되고 또 미국 쪽에서 같이 또 맞대응을 하게 되면서 여행이나 M&A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가능성은 낮겠지만 미국 국채의 매입을 중단하거나 혹은 미국 국채를 매각하거나 그리고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절하하거나
이 카드까지 중국 쪽에서 꺼내 들게 된다면 앞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또 신흥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과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이것은 미국도 중국도 서로 얻을 게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카드로 꺼내들 가능성이 있는 북한 비핵화 같은 북한의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대북 제재를 빨리 풀어주고 싶은데 비핵화가 우선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에 다시 한번 압박을 했었죠.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지금 불편한 신흥국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얻으려는 마음을 참아야 한다라면서 현재 국면에 대해서 인내심이 필요한 구간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여타 주식시장 대비해서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컸고 또 8월 이후에 이 원화의 변동성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원화 변동성 확대가 제한되고 있는 만큼 9월에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업종에 한해서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9월에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는데요.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관련주를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해야 합니다. 바로 다음 주 초 지금 27일이 유력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가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남북 경협주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초 방북 결과 빅딜을 가져올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지에 따라서 남북 경제 협력이 가능한 실질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종전선언, 경제제재 해제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